400 650력 최대 정착.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망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모 씨가 자녀와 함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졌으나 딸 손모양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 빈부격차의 민낯이다, 복지정책의 실패다와 같은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김 씨의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 씨 가족의 사정에 대해 잘 안다는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래저래 애 아빠 사업이 잘 안 됐던 모양이야. 요즘은 코로나로 다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 애 아빠 사업도 그 영향을 좀 크게 받은 모양이야. 휘청휘청거리더라고.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또 애 아빠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갔으니까. 애 엄마가 고생 많이 했지. 청소며 식당이며 뭐 안 해본 일이 없어. 근데 애 엄마 혼자서 애 둘 먹여 살리는 게 그렇게 쉽나. 그래도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는데. 우리나라 복지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 씨와 자녀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긴 했지만 어머니인 김 씨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일정액의 소득을 벌고 있어 대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김 씨 같은 경우는 상속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김 씨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경과로 김 씨네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안빈국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혼수 상태에서 극적으로 깨어난 송량의 병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병실을 찾으며 송량의 회복을 반겼고 전국 각지에서도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송량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 중이며 수일 내에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K뉴스 김정은이었습니다. 수고했어. 그래, 수고했다. 모두 다 권순우 원한다며. 진짜 여론이 무섭긴 무서워. 야, 왜 아니야. 복지 그렇게 밀더니만. 임기 말에 이런 일이 터지니 똥줄이 타는 거지. 맞다. 야, 너 근데 그 얘기 들었어? 모주당에서 막 이번 사건을. 미친 거 아니야? 오, 그랬대. 참 쓰지. 달다. 커피나 마셔라. 그래. 안녕하십니까. 모두당 원내대표 권순우입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장에 선 것은 일감동 사건에 대한 저희 모두당의 입장 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의 발의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일감동 사건으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번 사건에서 송량이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을 통해 피하고 싶었던 현실과 상황이 살아남은 송량이 다시 겪어야 한다면 우리 장안민국은 그저 누구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안겨줄 수 없는 그저 국민 앞에 부끄러운 국가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모두당은 이번 사건이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저희 당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저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제 장안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 장안민국의 복지가 보호하지 못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피해받은 소외된 국민들을 배려하고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실시했던 복지정책, 팬데믹 사회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실시된 단기적 정책, 부족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에 반성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주장해온 기본소득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가 영에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시는 송량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로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법안의 논의와 처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권 대표님 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우리 김 의원. 며칠 전 기자회견 대표님 영웅이야, 영웅. 에이, 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빠르게 추진하자고. 앉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소득으로 이번에 우리 당 대선 결승선까지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근데 오면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리 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 그만큼 이번 사건이 국민들 마음에 더 와닿는다는 뜻이겠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 대선 힘들어. 기본소득으로 이번 사건 그냥 우리가 끌고 나갑시다. 다들 생각 어때요? 아니, 근데 이번 일 진짜 너무 슬프지 않았어요? 저도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우리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살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 아니겠어요? 기본소득 저희 당이 꼭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기본소득제 자체가 기존 복지랑 재정적으로나 실현성으로나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저기 일부 당 쪽에서 걸고 넘어질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앞으로 큰일 하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면 어떡해? 아니, 의원님, 기본소득 이거 하나면 이번 대선 무조건이야. 그리고 이것만한 카드가 어딨어. 지금 국민들 일감동 사건으로 기존 복지제도 갈아엎으라고 난리도 아니야. 이럴 때 우리가 기본소득 법안을 딱 통과시켜서 국민들 지지도 받고 대선까지 가면 되잖아요. 자, 의원 여러분,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게 모든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제도다 보니까 재정 마련이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실효성 문제가 있겠네요. 이 정도만 한번 잘 해결해 봅시다. 역시 대표님 생각이 깊으셔. 제 생각에 재정 문제는 로봇이나 데이터에 대한 과세를 통해 추가 세원을 마련하고 탄소세, 토지세를 부과하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재정 문제는 그렇게 해결합시다. 그러면 이제 실효성 문제인데. 대표님! 기본소득 실효성 충분히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막대한 행정비용과 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존 복지제도와 비교했을 때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고, 또 수혜자와 부담자가 일치하니까 공정하고,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제도 아니에요? 실효성은 충분히 검증된다고 봅니다. 아니, 잠깐만.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얘네들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 정기성, 현금성. 이 모두 충족돼야 기본소득이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는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들 좀 찾아보니까 충분성, 충분히 일정한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나라별로 다르고, 현금성,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현금으로 주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론을 에이, 그래도 충분성은 당연히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월 1, 2만 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기본 소득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죠. 그리고 또 현금으로 지급해야죠. 각자가 원하고 필요한 게 다를 거니까 자유를 줘서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죠.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게 기본소득의 취지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국민들이야 돈 준다면 뭣도 모르고 좋아라 하겠지.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던 거 다 준다는데 누가 싫어해? 대표님, 기본소득 이대로 합시다. 좋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법안은 아까 말씀하신 6가지 원칙 모두 포함한 정의대로 가고, 국회에서는 재정 마련 그리고 실효성 자료 준비해서 일부 당에 대응하는 걸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들 식사나 하러 가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일감동 얘네들 처음에는 그렇게 귀찮게 하더니 이제는 얘네가 좋아. 아니,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내 여론이 어떤 줄은 아십니까? 대표님 무능하다고 난립니다. 이러다 청와대는커녕 의원실도 못 지키게 생겼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김 의원은 뭐 했습니까? 이번 일감동 사건이 그렇게 호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이번 일감동 사건 계기로 나랑 같이 청와대 가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들 좀 하세요. 이렇게 싸우면 모두 다 아니, 됐고. 송경 의원, 이번에 모두 당이 입법시키려는 기본소득 법안의 구체적 내용 알아냈습니까? 예, 저에겐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신시영 의원실 앞에서 이 기본소득 법안이 정의의 법안이 될 거야 라며 그 내용을 읊더군요. 확인해 본 결과 모두 당에선 개인당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법제화를 요구할 겁니다. 기존 복지제도에 구멍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니 기본소득을 들고 온 취지 자체가 이해가기. 아니, 수빈 의원! 그게 말이나 됩니까? 기본소득 정책 시행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 바로바로 계산 안 됩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죠. 이 정도면 거의 경제 정책이지. 그럼 돈이. 애초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부터가 신성한 토론의 장을 망친 겁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도 대처 방안을 주장해야 할 텐데, 사실 어떤 새로운 것을 주장하기보다 기존 복지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존 제도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00%란 존재하지 않아요. 부작용 하나 없는 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복지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죠. 맞습니다. 보편 복지라고 정책의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보편 복지를 하게 되면 기존의 선별복지 수혜자들은 그 혜택의 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모두당 쪽에서는 모두 다 주었으니 문제가 없다면서 나몰라라 할 겁니다. 가장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돕지 못한다니 절대로 그렇게 되어선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좋아요. 분명히 모두당 애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드립니다. 우리가 다 좋은 겁니다 하면서 여론몰이나 펼칠 겁니다.
기본소득?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리스크가 크고 부담이 되는 정책인데. 어쨌든 일부당 여러분, 예! 우리는 절대 이 법안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번 일감동 사건으로 사회 변화와 충격의 흐름 속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불규칙적인 경제 충격과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논의되지 못했던 기본소득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번 제4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기본소득을 장한민국의 정책적 기조로 활용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의되었습니다. 다소 미래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의 가치 논쟁을 중심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하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 모두당 권순우 의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법안 대표 발의자 모두당 원내대표 권순우 의원입니다. 우리는 일감동 사건을 통해 장한민국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복지 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라는 구멍이 존재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 구멍은 넓어질 것입니다. 이런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따라서 언제 누가 어떻게 위험에 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정치권은 더 이상 제2의 일감동 사건이 나오도록 좌시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 모두당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그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 정기성, 현금성 이렇게 6가지 원칙을 전제로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부당도 당연히 이번 일감동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사회 문제에 대해 통감하고 있으며 당연히 장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기본소득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은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이 충분성, 바로 이 기본소득의 충분성이라는 원칙 때문에 막대한 재정의 소모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아니, 기존에 시행 중인 모든 복지제도를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당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큰 돈 도대체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재원 조달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떠오르는 데이터, 로봇, AI와 같은 가치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OECD 국가 대비 세율이 낮았던 부가가치세, 토지세와 같은 기존의 세금 인상을 통해 마련 가능합니다. 우리 신 의원님 말씀 잘하셨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에 대한 세금으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요즘 어떻습니까? IT 기업들은 개인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가공해서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데이터를 만들어낸 개인은 어때요? 아무런 대가를 못 받고 있어요.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맞는 거죠. 데이터의 가치는 많은 부분 성장해 왔고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데이터세를 도입하면
자연스러운 세수의 증가를 이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세에 추가적인 과세까지? 지금 국민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당연한 세금 상승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기본소득을 위한 추가적인 조세까지 도입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 정말 진짜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장한민국은 조세 법률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과세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 충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모두 당 측에서 주장하는 데이터스와 같은 공유부에 대한 과세는 그 공정성에 대한 가치적 논란이 아직 팽팽하게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며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득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면 정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것 같습니까? 또 이 추가적인 세금이 중산층에게까지 부담이 된다면 이는 돈을 낸 만큼 받게 될 텐데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야, 역시 우리 김현 정말 말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세와 같은 공유부에 대한 과세, 사회적 합의 역시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복지와 세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세금 인상과 조세 개편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 계층 간 갈등과 국민들의 조세 반발감이 전개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즉, 납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재분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조차 조세 기피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조세제도 개편과 이를 위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공감대 형성으로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제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당의 이번 기본소득제 발의는 진정으로 이번 일감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정치적이며 포퓰리즘에 편승한 주장입니다. 우리 일부 당은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모두당의 뻔뻔스러운 모습에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아니, 김준영 의원님. 정치적 악용이라니요. 그 본인도 일감동 사건에 숟가락 하나 이렇게 딱 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같은 당이라고 감싸시는 겁니까? 진정들 하세요! 손영 의원님, 이어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기본소득을 논할 것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면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다른 정책 시행 시 예산 제약 문제도 생길 뿐더러 또 기본소득은 다른 모든 제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금의 자유로운 사용이라는 특성만 보더라도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작용할지 매우 의심됩니다. 부디 모두당은 일감동 사건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번 발의안을 철회하십시오. 철회라뇨!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재정적인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이것이 경제와 복지 측면에서 모두 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 제도는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시되고 있습니까? 경제 불평등 해소는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경제 불평등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실업급여, 기초생활급여 등 선별적 복지 제도가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재분배 수혜자들에게만 그 복지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더 높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복지의 결말이 뭡니까? 일감동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그 송량 가족들 극심한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행 복지 제도가 얼마나 엉망이고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지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래 놓고 우리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겠다.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당 의원님들께서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선별 복지가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틀렸습니다. 물론 같은 예산이라면 그랬겠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재정 확보 가능합니다. 복지 예산을 늘리게 되면 오히려 보편 복지가 조세 저항을 낮추고 더 큰 재분배 효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두 당 의원님들은 본인들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걸 모르시나 본데 이래서 못 배운 사람들이랑 김주현 의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퇴하세요! 발언권 없고 말씀하세요. 조선전을 뜻을!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선 모욕적인 언사는 자제해 주시고 김지은 의원님 이어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현금성 복지란 점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7위라는 사실 알고는 계십니까? 빚 갚는데 우선적으로 돈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생산적 소비에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돈으로 명품을 사서 사치를 하거나 해외 투자로 다른 나라에 돈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되거나 지하경제, 즉 검은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주현 의원님, 너무 부정적이십니다. 아니, 기본소득으로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이후에 남는 돈은 개인의 몫이죠.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치, 투기, 뒷거래 이거 다 본인이 하는 거 아니야? 의원을 비난하는 발언 삼가세요. 위원장님! 아까부터 모두 당 의원들 발언만 제지하시는데 공정한 의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충분히 공정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거 공정해?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예의 좀 지켜주시죠. 너무 과열되는 것 같으니 일단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당 김재현 의원 발언하세요. 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드러난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변화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생계유지 걱정 등 불안 심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기업이 만든 부가가치가 고용과 임금을 통해 분배되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 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던져주는 아주 단편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장한민국 헌법 제127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는 과학기술의 혁신에 맞서 일자리를 보장하여 국민이 독립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에 의존만 하는 국민을 국가가 앞장서 만들 뿐이라는 거죠. 이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복지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니, 수빈 의원님,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복지 방향성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왔습니까?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출발했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단순 수치에 근거해 수혜 대상자를 정하다 보니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당은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복지 정책을 위해서라면 꼭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에게 최소 생계비를 보장해 주어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기본소득이 본인의 가치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선별적 복지의 한계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하고도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선별적 복지제도를 유지해 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었고, 모두가 이와 같은 시스템에 동의하여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기존의 선별적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 보고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보편적 복지 역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보다 기존의 안정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니, 이수빈 의원님께서는 말로는 다 맞다고 열린 사고를 가지신 척 하시면서 막상 기본소득은 인정도 안 하고 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십니까? 아니, 신성한 토론의 장으로서 서로 인정할 전제는 인정하고 가야지요. 그럼 그 자기 말만 하는 신의원은 신성한 토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신성한 토론의 아니, 기존 복지제도가 안정된 제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수혜자 선별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선별 시스템이 정말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럼 이수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는 왜 발생한 것입니까? 복지 사각지대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커졌음에도 이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기본소득의 불안정성은 모든 제도가 그렇듯 처음엔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정성이 무색해질 만큼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이익을 재분배해 사회 평등성 제고에도 기여하며 더 나아가 개인의 직업 선택 시 경제적인 제약을 줄여 훈련과 교육을 통한 직업 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제외되는 국민 없이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 기본소득이 한층 더 나아간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이라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이요? 아니요. 100%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당에서 간과하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절제나 금욕보다 채워질 수 없는 욕망과 끊임없는 소비가 인간 본성에 가깝듯이 기본 욕구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본소득은 실현되기 힘듭니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대상자가 절대 다수인 현금성 복지로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게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한 보편적 복지의 틀 안에 복지 정책을 강제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처사입니다. 저희 일부당은 미래, 현재 세대의 존속과 발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복지국가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걸려있는 제도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통해 도입해야 할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또한 너무 정책적 논의에만 매몰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공청회를 열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기본소득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공청회 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안대섭 기본소득실험실 대표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실험실 대표 안대섭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소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이란 것이 참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서도 이 기본소득의 시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기본소득을 단순히 복지제도 하나로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정보화 진전에 따른 경제고용 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간 20세기형 사업에서의 경제고용 체제는 평생 고용 그리고 풀타임 고용 이런 체제로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만 맞춰서 우리의 복지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중이 늘면서 또 비정규직, 파트타임 직업과 같이 완전 안정성이란 것을 갖추지 못한, 즉 본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고용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는 우리의 경제 고용 체제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용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서 우리의 복지 제도를 더 개편 및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소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회보장 차원 외에도 보다 확장된 그런 보편복지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수요를 늘려 그만큼의 승수 효과를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요 창출 수단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은 기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일보 논설위원이자 고용노동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정치적인 메뉴로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득보전정책, 즉 아동수당이나 청소년 지원 등이 있는데 기본소득이 이 모든 것을 대체하고 포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당의 기본소득 제시가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문제의 어려움에 대하여 일부 당 의원님들과 경제 전문가가 지적하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따라 취약계층의 결핍증부터 덜어주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일감동 사건 또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발빠른 복지지원 대처의 부족이 큰 문제점이며 기존 제도를 손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이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 중임을 알려드리며
사전 인터뷰로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본소득 논의는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낍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명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하나는 확실하죠. 개개인별로 모두 다를 거라는 사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는 국가가 단순 수치에 근거해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인간답지 못한 삶을 규정하고 또 판단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치로 나뉘는 그 한 끗 차이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못 살 만큼 클까요? 게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내가 원하는 복지 혜택과 다르다면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 혜택을 기준에 걸려 받지 못한다면요? 그땐 누가 책임져 줄 거죠? 기본소득을 통해 납세의 의무와 혜택을 일치시키고 그 혜택을 자유롭게 누린다면 획기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둔 엄마이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저와 같은 이들의 의견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자들에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그 기본소득이라는 혜택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지급하기보다는 저와 같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게 바로 국가가 실현해야 될 정의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본소득을 실행하려면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 막대한 예산을 그곳에 투자하면 저와 같은 긴급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는 정말 절실한데 저희에게 주어지는 지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된다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희망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걱정스러운 정책입니다. 한번 기본소득으로 보편복지가 고착화된다면 다시 선별복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면 저는 정말 그래서 이것이 저의 현재 최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소득 논의가 불거지는 것조차 우려가 됩니다.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몇 차례씩 논의가 지속되고 있네요. 일단 오늘 회의 마지막 순서로 각 간사님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의 기본소득 주장은 일부 당의 말처럼 정치적 이용, 포퓰리즘, 이러한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일감동 사건을 통해 기존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볼 수 있었고 이 문제점들은 일부 당도 동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현재와 미래 사회, 그리고 그 사이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들, 이 모두를 저버리지 않고 보듬어가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제도와 법률입니다. 하지만 일부 당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무시한 채 단순한 기본소득에 대한 의문, 단순한 반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당에서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기존 복지 시스템 이대로 지속된다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광범위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배척될 것입니다. 일부 당에서는 저희의 기본소득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설사 그 실현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자체는 기존 복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는 자유민국의 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특정 국민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모두당은 재정 마련과 같은 기본소득에 필요한 입법 과정에 전력을 기할 것이며 더 나아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을 통한 보편복지는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가장 먼저 정책을 시행할 재정 마련부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을 위한 추가적인 과세는 불가피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편과 공유부에 대한 과세는 아직 사회적 합의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일부당 또한 기존 복지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당연히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작스러운 변화대비 등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손보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리적입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그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합의해왔던 기존 제도를 모두 무시하고 다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허황된 주장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확실히 보호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들과 같은 선별복지 대상자들이 기본소득의 보편성 충족이라는 명분으로 필요한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주는 것. 그게 따뜻한 사회고 공정이 아닐까요? 또 과연 기본소득제도가 만능일까요? 기본소득제를 시행했는데도 어려운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 사회는 이들을 기본소득제를 핑계로 외면하지는 않을까요? 자유복지 방임주의라는 새로운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누구보다도 포용적인 복지를 추구하려는 이 기본소득은 오히려 복지에서 손을 놓게 돼버리는 모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장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답게 살 권리, 이 기본권을 파해하게 될 기본소득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청회 이후 2, 3차에 걸친 회의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은 기본소득에 관한 견해를 속속들이 내놓으며 기본소득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은 데이터세와 같은 공유부에 대한 과세 관련 입법을 예고했고 이는 기본소득을 위한 토대 법안이며 다양한 법률을 통해 기본소득을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1야당인 일부당 역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기본소득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에서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또 다른 일감동 사건을 만들지 않을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 논의를 넘어 우리의 공정,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치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송량이 국회에서 큰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화제 영상 보시고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일감동 사건의 생존자이자 장안민국 어느 한 가정의 행복한 딸이었던 송지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 홀로 돌아왔을 때 힘들었던 지난날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를 앞다투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었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무엇이 평범하고 단란했던 우리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것인지, 사과나무가 서서히 썩어갈 때는 외면하다가 끝내 썩어 떨어지고 쪼개져야만, 누군가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만 사과나무가 썩었나 살피는지, 왜 이제서야. 저는 그저 스스로에게 나는 왜 혼자 살아남았을까? 라는 답이 없는 질문을 끝없이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썩은 사과나무를 늦게나마 달려와 살피는 정원사들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로 썩어 떨어진 사과를 주워들더니 한 명은 이것 보십시오. 사과나무가 썩었으니 사과나무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한 명은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으니 물 몇 방울만 더 주면 됩니다. 라고 소리치더군요. 이때다 싶어 자기 편을 모으고 싸우는 정원사들은 사과나무에게, 당사자인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썩은 사과나무가 다시 사과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과나무의 새로운 변화를 지켜보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이곳 국회에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가진 누군가를 위해 떨리는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저는 장안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입고 먹고 잠잘 걱정 없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길 원합니다. 위태로운 인생의 끝에 도착하더라도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길 원합니다.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해결을 명분 삼아 부랴부랴 가지고 나온 기본소득 논의는 서로 무조건 옳다며 대립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해결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썩은 사과나무의 열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일상에 지친 누군가는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람을 위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가슴으로 저희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고 머리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정의를 충분히 고민해 주세요. 그 해답은 기본소득이 될 수도 혹은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답을 향해 달려가든 치열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요. 저희 가족은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이 추구한 공정으로부터 외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선별적인 공정 아래에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러한 공정의 그림자였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또 다른 공정의 함의는 고려되지 않았기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난,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던 저의 가족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잊혀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공정을 요구합니다. 기존의 공정이라는 이름 속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을 보호할 새로운 공정을요. 새로운 공정은 기존의 선별적인 공정에 맞서는 보편적인 공정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저 모든 공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출발하여 공정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길 바랄 뿐입니다. 사회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요. 공정이 가지는 함의를 촘촘히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탄생하길 원합니다. 정의가 절대 훼손되지 않으며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요. 그러니 귀를 막고 각자의 원칙, 주장, 전략만 생각하는 행동은 멈추고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정한 공정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하루빨리 실현시켜 주세요. 우리 사회의 공정, 그리고 정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장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두의 치열한 논의 끝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고단함이 정지된 시간 슈퍼히어로 내 어린 날의 새벽을 살며시 깨워내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도 되고 슈퍼히어로 달나라에도 가겠지 날 강할 자 슈퍼히어로 일생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충격 누구에게나 그들만
스트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우 진짜. 선별 시스템이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나요? 아니. 진짜 죄송해요. 이번 기본소득 논의는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낍니다. 계속해요? 국제화하려는 논의입니다. 따라서 소득에 투자한다면 긴급한 저와 같은 기초생활 재정적으로나 실현성으로나 기존 복지 제도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보편 죄송해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 정기성, 현금성. 비하인드. 안녕해주세요. 부끄러워서. 맞지. 나 얘네 둘이 좀 붙여. 얘네들 그거 시간이 없어. 어머 위원장님 배지가 너무 이뻐요. 방금 배지 안 보였어요. 배지가 너무 이뻐요. 아니 아래로 없지. 아래. 일어났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아니야 너무 진짜 약간 기본소득 이제. 우리 모두 아니 우리 대표님 앞으로 큰일 하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놓쳐버렸네.